자, 첫 번째로 이제 낮은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낮은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축의 안정화를 분명히 시켜주셔야 돼요. 이 축이 먼저 들려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임팩트 구간이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축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왼어깨의 안정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 음. 왼어깨가 빨리 들려버리게 되면은 임팩트 구간이 분명히 빨리 높아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왼어깨의 움직임을 최대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우선 왼팔을 좀 접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임팩트 후의 임팩트 구간에서의 그 내 왼어깨의 움직임인데요. 자, 왼어깨의 움직임을 높여버리는 이유 중에 제가 굉장히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왼팔을 너무 과도하게 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왼팔 끝까지 피는 거 아닌가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왼팔을 임팩트 때는 분명히 펴지는 게 맞지만 임팩트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왼팔을 펴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 치퀴닝 아, 돼서요. 맞아요. 네. 세연 진짜. 아나운서도 그렇게 하시나요? 치키닝 되는 동작이 영상에 찍힌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보기 싫은 걸 없애려고 최대한 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들처럼 임팩트 순간에만 펴졌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피다가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치키닝이 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왼팔을 너무 과도하게 펴려고 하게 되면은 왼팔을 펴면서 여기서 계속 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면서 어. 이 치퀴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퀴닝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왼팔 펴시는 분들 절대 왼팔을 펴선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 왼어깨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왼팔을 접어 주셔야 되는데 자, 왼팔을 어떻게 접어 줘야 하느냐? 자, 제가 만약에 왼팔을 너무 과도하게 피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 왼쪽 어깨 보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어. 축이 좀 빨리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왼어깨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왼팔을 좀 접어줘 볼 거예요. 자, 제 왼쪽 어깨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음. 샷. 네, 지금 제가 왼쪽 어깨를 좀 최대한 움직이지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왼팔을 접었는데요. 자, 임팩트를 하고 나서 분명히 이 왼팔이 계속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조금씩 다 다른데 물론 임팩트 때는 왼쪽 팔이 펴지죠. 자, 이 네. 상태에서 이 팔꿈치 아래쪽을 좀 회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왼쪽 어깨가 회전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많이 돌아갈 거고 이제 좀 덜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부터 내가 왼어깨에 좀 힘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음. 그러면 왼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데까지만 팔꿈치 아래쪽에 회전을 해주고 거기서 그냥 접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 임팩트를 하면서 그냥 앞쪽으로 내 몸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자, 왼쪽 어깨가 훨씬 더 안정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계속 팔을 피려고 하면서 어. 뻗어나가려고 하면 분명히 왼쪽 어깨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왼어깨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을 치고 나서 클럽 헤드가 지나가고 팔꿈치 아래쪽이 회전할 수 있는 만큼만 회전한 다음 바로 그냥 이렇게 접어준다라는 아.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긴 네.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을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내 오른쪽 손목각의 유지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회전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임팩트를 훨씬 더 길게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예, 스윙 동작 중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잘못된 이 오른쪽의 움직임인데요. 백스윙을 했어요.
자, 물론 임팩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팔꿈치가 굽혀져 있는 게 맞죠. 맞는데 임팩트를 하고 나서도 계속 오른쪽 팔꿈치의 굽힌 상태를 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양팔이 펴진 상태,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로 어드레스를 했는데 계속 오른팔을 굽힌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하다 보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손목이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향해서 풀리는 동작, 캐스팅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캐스팅 동작이 나오게 되면서 임팩트 구간이 당연히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비거리를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을 치고 나서 헤드업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어깨가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과도하게 뒤에 남으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레슨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당겨지는 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손목을 너무 과도하게 끌고 가고 리드하려는 느낌보다는 왼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백스윙을 했을 때 이 쟁반을 받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목이 살짝 코킹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냐?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오른쪽 손목각이 조금 더 유지된 상태에 조금 힘을 준 상태에서 오른팔을 좀 더 임팩트를 향해서 팔을 펴주는 거예요. 오른팔을 펴주게 되면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 손목이 펴지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손목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손목각을 유지를 하는 그 힘을 주면서 그 공간을 오른팔을 펴주는 힘으로 좀 더 채워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팔꿈치가 좀 굽힌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여기서 너무 손목이 이런 식으로 풀리는 동작이 나온다라고 하면 임팩트를 향해서 오른쪽 손목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더 확실하게 오른팔을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좀 더 손목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낮고 긴 임팩트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른쪽 손목각을 유지하는 힘을 좀 더 주면서 팔을 한번 펴볼게요. 굿샷. 손목을 불필요하게 쓰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오른쪽 손목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왼쪽 손을 좀 더 너무 리드를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왼쪽에 힘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당겨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분명히 이렇게 꺾여 있는 오른쪽 손목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주고 이 상태를 오른쪽 팔을 이런 식으로 펴주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가져주게 되면은 이 오른쪽 손목이 풀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손목 리드를 잘 할 수 있는 각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왼손목에 힘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오른쪽 손목에 힘을 좀 더 주고 각을 유지하면서 팔을 펴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준다면 훨씬 더 긴 임팩트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